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시장에서 요새 자주 얘기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환율 관련 뉴스들을 정말 자주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단순히 환율 숫자가 높아졌다는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예전처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원화 가치가 왜 계속 약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정리해보고, 그렇다면 이 상황을 투자에 접목한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하나하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녹화 시점이 오늘 12월 26일 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한 달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제 환율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안심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좀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 신호를 좀 걸러내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율 하락은 시장이 스스로 건강해져서 나타난 자율 반등이 아니죠. 철저히 의도된 인위적 안정화에 가깝습니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이 정부의 고강도 구조 개입과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로 돌리려는 세제 혜택이 심리를 억눌렀고, 국민연금이 상반기에 멈췄던 전략적 환해지를 좀 재개하면서 시장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 급등의 공포를 좀 잠재우고 수입 물가 압박을 낮추는 분명한 호재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온 이유가 한국 경제의 체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막아서라는 점입니다. 성장률이나 무역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락은 다시 흔들릴 때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환율 하락은 영구적인 좀 방패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완충장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원화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디지털 달러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와 필요성이 우리 일상에 급격히 침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불안감에 휩쓸려 은행으로 달려가 달러를 찾을 게 아니라 온체인 생태계가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부의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단순히 달러가 비싸다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현재 우리 경제는 좀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겹쳐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첫째는 IMF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정부채 구조 문제입니다.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인데 부채 속도는 기축통화국들만큼 빠르다는 게 핵심이죠. 두 번째는 실질 실효 환율의 하락입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란 쉽게 말해 우리 원화의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이 수치가 77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2009년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98년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을 정도로 좀 우리 돈의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위기 때는 없었던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 탈출구가 생겼다는 점이죠. 돈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달러는 어디에서 구하지? 좀 이런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은행 대신 온체인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찾게 될 겁니다. 결국 이 흐름이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겠죠.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남들이 원화 자산을 던질 때 냉정하게 달러 자산을 쥐고 있던 소수는 이후에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들을 쓸어 담으면서 이 자산을 수십 배 불린 사례가 있죠. 2020년도 팬데믹 코로나 당시에도 생활경제 전반이 비대면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읽은 이들은 시장에서 앞서갔고, 코인 시장에서도 의료 데이터, 블록체인인 메디블록처럼 실제 사회적 수요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고환율 시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결핍은 내 자산의 안전한 보관과 효율적인 이동입니다. 그 해답의 키는 스테이블 코인이 쥐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하죠. 미국은 테더나 서클을 통해서 디지털 달러 패권을 전 세계인의 지갑에 24시간
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금이 외환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광속으로 이탈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기존 결제 중개 구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논의는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방어 인프라로 주도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일상화된 시대에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의 최대 수혜는 어디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환율 변동성이 상수가 된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핵심 섹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레이어 1 체인들입니다. 전 세계 달러 자본이 온체인으로 이동할 때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 보면 답이 나오겠죠. 두 번째로는 요즘 가장 뜨거운 RWA, 실물자산 섹터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을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들인데 쉽게 말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미국 국채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환차익에 이자 수익까지 안 할 이유가 없는 섹터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통과하며 제도권으로 편입돼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로토콜입니다. 규제라는 필터가 가동되면 결국 살아남은 소수의 프로젝트가 한국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고 그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이 안에서 향후 수백 %의 수익을 만들어낼 진짜 종목들이 선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1,500원 환율에 이렇게 좀 겁을 먹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금이 이동하는 길목에 미리 그물을 쳐야 합니다. 암호화폐 초창기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시 코인 시장에서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가 생각보다 큰 규모였다는 걸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시장을 외면했고 비판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김치코인이라며 외면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무시당하는 위치가 되었죠. 이러한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전략과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IMF 시절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소수일 것입니다. 과연 이번 원화가치 하락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코인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가치와 기회는 어떤 것인지 장대봉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추적하고 포착할 예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정교한 규제와 감독, 충분한 준비금과 투명성을 갖춘다면 환율 변동성 시대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디지털 금융 방어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입니다. 98년 IMF 위기가 누군가에는 도약의 발판이었듯이 지금의 변화 역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한 핵심 수혜 종목 리스트와 환율 변화에 따른 실시간 대응 시나리오는 장대봉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정리해두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단순히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전략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셔서 새로운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실전 전략은 스터디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기 반드시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